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8,000원,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건 꼭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4D 이미징 레이더, 비균일 배열 안테나, 사물인식 알고리즘 등 매우 어려운 말들이 가득합니다. 이 중 가장 핵심은 4D 이미징 레이더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봐도 4D 이미징 레이더 및 싱글칩 레이더 등에서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기초부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쥐는 눈이 매우 좋지 않은 동물이지만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장애물을 잘 피해 다닙니다. 눈이 안 좋은데도 이렇게 잘 피해 다닐 수 있는 것은 성대에서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초음파를 내고 물체, 장애물들이 반사하는 초음파를 양귀로 들어 장애물과의 거리, 위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소리를 들으면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대충 알 수 있는데 박쥐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소리를 내면서 반사되는 소리를 듣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더가 바로 박쥐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은 공습을 하는 독일 전투기들을 미리 알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레이더의 시작입니다. 박쥐와 같이 초음파는 아니지만 매우 강한 전파를 발사하고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파를 분석하여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복잡해 보이는 레이더 반사도 공식을 통해 수학적으로 모든 것이 계산 가능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레이더는 군용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여행 가실 때 타시는 여객기에도 레이더가 있습니다. 앞에 코처럼 생긴 부분 안에 비행기의 안전 운행을 책임지는 핵심으로 레이더가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뿐만 아니라 기상청 등에서 날씨 정보를 얻기 위해 기상용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상용 레이더는 비구름을 파악할 수 있어 비구름의 규모와 이동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가 가장 각광받는 분야는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면서 중요한 부품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국내 자동차관리법에서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즉 사람처럼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처럼 판단하기 위한 도구로 잘 훈련되고 개발된 AI가 담당하게 됩니다. 판단하는 AI가 매우 중요하지만 AI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인식 센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식 센서를 통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AI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을 위한 3대 센서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로 꼽고 있습니다. 이를 차근차근 비교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카메라입니다. 다른 차량, 보행자,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의 정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입니다. 다른 센서와 비교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디테일, 세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얻은 고품질 정보가 컴퓨터 능력과 만나면서 더욱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에서 단순히 자동차와 사람 등을 구분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카메라 동영상을 분석하여 각각 물체의 개별 움직임을 포착하고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AI 기술이 활용되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와 주행선, 사람과 자동차 등을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품질 시각 정보인 카메라와 AI가 결합되면서 자율주행의 핵심 수단이 된 것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이 바로 카메라 정보를 주 기반으로 작동을 합니다. 테슬라에는 먼 거리의 전방, 주요 전방, 광각 전방 및 후방, 측면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8대의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8대의 카메라를 통해 사각 없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다른 센서는 큰 의미가 없고 카메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는
매우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날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구글의 자율주행 연구기업인 웨이모가 공개한 샌프란시스코 주행 영상을 보면 날씨에 따라서 카메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매우 먼 거리까지 원활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안개가 낀다든가 날씨가 안 좋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리가 매우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센서는 라이다입니다. 라이다는 매우 정밀하게 3차원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라이다의 원리는 앞에서 살펴본 레이더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다만 전파 대신 레이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직진하는 성향이 강한 레이저를 활용하여 매우 정교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라이다는 레이저에서 반사된 빛을 분석하여 정교한 거리 측정 및 정보 획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얻은 정보를 살펴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라이다 센서 주변을 매우 정교하게 포인트 클라우드로 불리는 점의 형태로 얻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레이더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디테일이 가득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라이다에도 매우 큰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지훈 연구원님의 논문인 안개 및 강우 상황에서 라이다 감지 성능 변화에 대한 연구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는 32채널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실험해 본 결과 안개가 낀 상황,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라이다의 측정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라이다는 마치 카메라처럼 기상 상황에 따른 성능 저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흰색보다는 검은색에서 성능이 더 떨어지므로 앞으로 자율주행이 대중화된다면 모두 밝은 옷을 입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대표 3대 센서 솔루션 중 마지막인 레이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다는 성능이 제일 떨어지지만 악천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글의 자율주행 연구기업인 웨이모의 5세대의 자율주행 시제품을 살펴보면 한 가지 센서만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 29개, 라이다 5개, 레이더 6개 등 골고루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센서를 종합하여 사용하기에 악천후에서도 안정적인 정보 획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 비가 오거나 안개 낀 상황에서도 AI가 자율주행 판단을 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는 악천후에 강한 장점이 있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레이더의 성능을 보완한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이 등장하였습니다.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이란 기존 한 방향으로만 사용하던 레이더 기술을 수평, 수직 안테나를 사용하여 거리, 방향, 속도뿐만 아니라 높이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된 기술을 말합니다. 높이를 정보로 얻을 수 있게 되면서 기존 레이더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영화나 영상 등에서 기존 레이더 하면 평평한 2차원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기존 레이더에서는 거리와 방향, 속도밖에 알 수 없었지만 여기에 높이 정보가 더해지면서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기존 레이더보다 더 정확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기에 얼마나 멀리 떨어진 물체인지 어느 정도 크기의 물체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람인지 오토바이인지 화물차인지 구분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더 먼 거리인 300m까지 안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더 먼 거리의 정보가 필요한데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이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라이다보다 저렴하고 소형화, 경량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웨이모를 다시 보면 차량의 상단 맨 위에 크게 달린 것이 라이다 센서입니다. 미간에도 좋지 않고 크기도 크고 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하지만 4D 이미징 레이더는 이보다 작게 모듈화로 차에 여러 곳에 설치하여 사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작년 2022년 CES에서는 마그나의 아이콘 디지털 레이더가 최초로 소개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 상을 획득하였습니다. 마그나의 아이콘 디지털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 기술에 비해 16배나 해상도가 좋고 30배나 더 대비가 좋습니다.
그렇기에 어두운 터널에서도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고 트럭 뒤에 어린아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콘 레이더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극찬까지 받았습니다. 올해도 레이더 관련 제품이 많이 출품되었고 3개의 제품이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제품이 바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스마트 가드입니다. 해당 제품은 플러그인 방식으로 어디에나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솔루션을 사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사실 혁신상은 셀 수 없이 많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만 해도 삼성전자 한 개 기업만 37개나 받았습니다. 청소기, 정수기, 건조기, Z 플립과 Z 폴더, 갤럭시 와치 등 거의 모든 제품에서 수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혁신상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못 받은 것보다는 받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전체 직원이 66명으로 매우 소규모 회사입니다. 하지만 직원의 60% 이상이 연구 개발 인력으로 기술 개발 중심의 스타트업입니다. 아직까지 매출이 본격화되지 않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큰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최종 유사 기업은 모트렉스, 영화테크, 유니크입니다. 세 기업의 펄을 평균한 17.74가 평균 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인 2025년에 추정 당기순이익에 적용포를 곱해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추정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2024년부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782억 원의 매출과 174억 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품목별 추정 손익을 살펴보면 자율주행, 중장비, 산업 부분의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부분의 추정 손익을 살펴보면 국내 A사와 자율주행 레벨 3 구현을 위한 4D 이미징 레이더 솔루션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주 확률은 70%이고 수주가 된다면 2025년 약 83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과도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기업의 수주 확률은 좀 더 높은 80%입니다. 해당 기업과 매출이 예상대로 발생한다면 약 259억 원의 매출이 2025년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해 볼 때 국내 A사로 칭한 기업은 현대모비스이고 해외 B사로 칭한 기업은 제너럴 모터스, GM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장비용 추정 계획을 살펴보면 자율주행보다는 수주 확률이 높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레이더를 자율주행 및 중장비 등에 적용하는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레이더는 카메라 라이다와 더불어 대표적인 자율주행 센서입니다. 안개, 비 등 기상 상황에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레이더의 최고 장점입니다. 단점이었던 성능을 개선하여 높이를 포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4D 이미징 레이더의 등장으로 앞으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매출과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고 2025년부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8월 10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8월 11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넥스틸과 청약 일정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실권주가 발생한다면 KC 코트랩, 뉴인텍의 실권주 청약과도 일정이 겹칩니다. 지난 버넥트의 청약 시간을 참고하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환불일이 주말과 광복절까지 포함하여 5일인 점이 최고의 단점입니다. 환불일이 5일이나 되기에 환불일 2일짜리 청약보다 체감 경쟁률이 2.5배나 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일정은 겹치지만 아직까지는 상장 일정이 겹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8월 23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독 상장은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하단 5,800원에서 상단 6,800원이었습니다. 오늘 수혜측을 통해 확정된 공모가는 상단 6,800원을 17.65% 초과한 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들은 모두 1,922곳이었고 경쟁률은 1,813.42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쟁률은 매우 높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IPO 시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2023년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6월 28일 증권신고서를 등록했기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수혜측 결과를 이전 수혜측 결과들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수혜측 경쟁률은 필 에너지, 세아 메카닉스보다 조금 높고 뷰티 스킨, 와이랩보다 조금 적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면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밴드 상단 초과에 몰렸습니다. 수혜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거의 대부분인 97.43%, 상단이 2.57%이고 중간, 하단 미만은 단 한 건의 분포도 없습니다. 주관사가 추가로 공개한 밴드 상단을 초과한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8,000원 이상 수혜측이 무려 85.05%나 됩니다. 공모가가 상향된 것은 매우 아쉽지만 8,000원 이상이 85.05%이기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건수 기준 6.76%, 수량 기준 6.99%의 의무보유 가격을 신청하였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의무보유 가격 신청은 평균 10.3%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이노진, 세아 메카니스보다는 조금 더 많고 코난 테크놀로지, 센서비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가격의 좌표로 나타내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경쟁률이 매우 높고 의무보유 가격은 평균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처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종목 중 상장의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와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금액으로는 약 44억 원입니다. 규모는 매우 작은 편입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는 절반인 27만 7,500주입니다. 최근 대형 증권사의 청약자 수는 30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신증권의 버넥트 청약자 수가 28만 31명인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예상 균등 배정 주식수는 추첨 한 주이거나 매우 낮은 한 주대일 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은 대신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증권은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보유해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청약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대신증권은 일반 등급의 경우 27,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27,000주의 청약증거금은 1,800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청약 단위는 20주이고 20주의 청약증거금은 8만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공모가 8,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187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약 162만 주가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5.86%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약 307억 원입니다. 의무보유 가격이 없는 편은 아니기에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23.89%까지 낮아지고 금액으로는 약 284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의무보유 가격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하격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42.13%, 일반 청약자가 14.47%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43.4%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42.13%로 조금 많은 편입니다. 다만 금액으로 따졌을 땐 약 129억 원으로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를 살펴보면 단순히 기존 주주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소액 주주 숫자가 매우 적기에 일반 개인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의 취득 단가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 취득한 기존 주주들은 952원, 1905원에 취득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취득한 기존 주주들의 평균 단가는 952원, 1142원, 2196원, 5490원, 6342원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는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행사되었고 의무 보유 기간이 없는 수량이 무려 111만 1000주가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기존 주주 중 952원, 1142원, 2196원의 주주들은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을 행사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임직원분들입니다.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물량이 공모가보다 크게 낮은 점은 큰 단점입니다. 상장 이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없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한 종목들과 유통 물량을 비교해보면 4x4 모니터랩보다 조금 더 많고 청담 글로벌, 펜트론보다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들의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오픈롤과 필에너지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가 없습니다. 공모 물량은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레이더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레이더의 단점을 보완한 4D 이미징 레이더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주요 상품입니다. 아직까지는 매출과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고 2025년부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주력 상품인 4D 이미징 레이더의 업황은 매우 밝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제품이 CES 2023에서 인정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기술력과 제품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할 GM,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관련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매우 큰 악재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의 유통 물량이 그리 크지 않기에 환불이 5일인 점만 주의하시고 경쟁률에 따라 최대한 가성비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상장일 공모가 8,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32,000원, 하한가 60%는 4,800원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주가는 상장일 하루 종일 4,800원에서 32,000원 사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청약하실 분들을 위해서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더욱 고맙습니다.